밝게 웃는 실버 세대, 쟁겨보는 실버TV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이렇게 좀 잦아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 현재 일본과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일본은 정말 그 아베라는 그 띨띨한 수상 때문에 국민들이 엄하게 고생하고 있죠, 현재.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도 지금 많고 사망자 수도 우리나라의 그 230명을 초과했더군요.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테스트도 하지 않았고 초기에 대응도 신속하게 하지 않았고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일본 모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부적으로. 예,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뭐 5천억 정도 들여서 만든 마스크가 뭐 오염이 되고 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의 아베 수상에 대한 그 감정도 별로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니까 그건 뭐 정치라고 하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건데 엄하게 진짜 일본 국민들만 지금 현재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본은 제 생각에는 아베 수상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80년대, 90년대 초반, 뭐 80년대, 뭐 그때 정말 세계 경제를 이끌던 화랑기에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일본이 경제력으로 세계를 막 잠식할 때죠. 그때 일본이 뉴욕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빌딩들을 다 사서 전쟁으로는 총칼로는 이제 영역 확장이 안 되니까 돈으로 미국 땅을 다 사버린다는 그런 기사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일본의 기준은 곧 세계 기준이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죠. 모든 IT 관련된 뭐 전자통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삼성이나 LG를 비롯한 우리 뭐 반도체 회사들 SK 같은 뭐 하이닉스 네,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좀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어요. 옛날 80년대 그랬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예, 뭐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워크맨 하나 있으면 끝났어요. 예, 그때 정말 일본 최고였죠, 세계. 근데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났을 때 매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국민들에게 뭔가 다 얘기를 하지 않고 감춥니까? 언론 통제도 요즘은 안 돼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고 클릭 한 번에 전 세계가 네트워킹이 쫙 되는데 어떻게 언론 통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아베라는 바보 같은 정치인 하나 때문에 일본이 전에 없는 수모도 겪고 있고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그럼 뭐 미국 경우를 좀 볼까요? 미국은 음, 지금 어제 기준으로 어, 뭐 77만 명 정도 확진자고 4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답니다. 워낙에 뭐 큰 나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양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가족들에게도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상태를 제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먼저 최초 확진이 시작됐죠. 뭐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마어마한 사망자, 확진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근처에요. 기사를 보니까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나와도 외부에 이렇게 알리지도 못했다는 뭐 이런 기사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사회가 대처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를 이렇게 저장고 정도로 활용을 하면서 비상식량 같은 거를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은 개인이 일단 책임진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캔푸드라든지 뭐 라면 같은 거라든지 또 뭐 물 같은 것들을 비상시로 비상식량의 개념으로 항상 저장을 해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사람들 생각 자체도 뭐 굉장히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9.11 사태 때도 사실 미국 사람들이 놀래긴 했는데 그 후속 처리 굉장히 잘했어요. 침착하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막 제때 보고도 안 하고 뭐 감추고 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걸 보고 아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게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는 큰 회사가 있잖아요. IT 전 세계적인. 그 구글에서도 또 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분석을 갖고 뭐 130여 개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 통계를 갖고 어느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했으면 미국도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일본과 마찬가지예요.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것 같고 그 뒤로도 신속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베만큼 띨띨한 건 아니지만 뭐 트럼프도 그렇게 환영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모두 다 백인들인데 트럼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해요.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의 괴리감이 현재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사실은 잘 대처를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초기에는 대처를 잘 못했죠.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현재 230여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케이스인데 초기 대처를 잘 못하고 또 뭐 우리가 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특히 중국 사람들을 폐쇄하지 뭐 이렇게 그 뭐래 입국 금지를 왜 못했냐 뭐 그거 갖고 나무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당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효율적으로 또 대응을 한 결과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진단 키트가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격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못한 것은 못했다고 야단치더라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제가 알고 있는 한 해외에서 위험에 빠진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시키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항상 미국 같은 경우 뭐 외국에 어디에 전세기 키워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 데리고 가면 와 역시 미국이다, 와 멋있다, 막 이런 얘기만 했지.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꿈도 못 꿨던 그런 일인데 이번에 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차별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국의 락 그룹 여러분 잘 아시는 퀸 있죠. 퀸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퀸의 기타리스트 메이 이 사람 굉장히 음악 천재예요. 천재. 예.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찍었던 그 퀸의 저설적인 기타리스트 메이가 지금 73세인데 영국 정부의 그 7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도 자가격리를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노인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끈해서 미국이나 뭐 하여튼 뭐 영국이나 뭐 기타 유럽 국가 서구 이 문화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나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어떤 규정이나 명령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뭐 이런 기타 이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처럼 잘 따라주는 경향은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메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상북도 예천에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경상북도 예천에서 이 전체적으로 확진자 확 느니까 통제를 하겠죠. 그 지역을. 그런데 이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택시라든지 버스도 어느 정도 뭐 그 운행 시간도 관리를 하고 줄여서 또 외부 출입도 이렇게 좀 막고 했는데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거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주문을 하는 것도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주로 택시도 안 타시고 돈이 아까우니까 버스를 타시는데 그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시간이 또 주니까 이분들이 또 출입을 하면 안 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마트라도 가거나 하려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위급 상황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좀 그런 세심한 배려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벌써.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물론 힘드시죠. 우리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마스크하고 뭐 이렇게 숨쉬기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힘드시다 하셨고, 좀. 그런데 지금 다 이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금 사태가 약간 이렇게 잦아드는 기미가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도가 좀 약간 느슨해지는 것도 있고 또 봄이다 보니까 좀 이 마음 속에 뭐 이런 것들이 경계심이 긴장감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말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사태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제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가급적 외부 출입하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버티시면 이 사태가 좀 종결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공원에서 산책하실 때도 마스크 이렇게 한쪽만 걸고 그러지 마시고 꼭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 힘든 상황을 좀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